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종과학부에 재학 중인 김현용입니다. 저는 항해사가 되기 위해 이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몸담게 될 해운업계의 환경규제와 관련된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상기후, 온난화, 미세먼지 등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과 조선산업도 마찬가지로 환경적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세계 1위와 7위로서 조선 해운산업에서의 환경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은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성을 띠고 있으며 유엔 산하기구, IMO나 국제성급 협회연합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아젠다가 정해지면 개별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협정이 실효성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IMO에서 규정된 유조선의 이중선체 규제는 선박의 몸통인 선체를 설계할 때 단일 선체가 아닌 이중구조로 설계해야 함을 말합니다. 선체를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이유는 안정성 및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유조선의 이중선체 규제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발생해 정화 비용으로 첫 해에만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든 엑선 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고 등 유조선으로 비롯해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생태계 피해를 입힌 사건들로 인해서 IMO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이 규제 도입 이후 많은 단일 선체 유조선들이 단계적으로 퇴출되기에 이르렀고 차후 이중선체 규제가 폐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일 선체 유조선이 이중선체 유조선에 비해 폐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 조선 산업에서의 규제 변화는 선박의 폐선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IMO에서 계획하고 있는 IMO 2050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도 폐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O에서는 2050년에 2008년 대비 탄소 집약도 70%, 온실가스 50%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 탄소 집약도 지수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는 선박의 설계 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2의 양을 기간 출력, 제하 중량 톤수 등 선박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5년 주기로 신조 선박의 에너지 효율 평균값을 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는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2의 양을 기간 출력, 제하 종량 톤수 등의 선박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을 말합니다. 선박은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항을 해야 합니다. 앞에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는 기술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탄소 집약도 지수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선박을 빠른 속도로 운항할 경우 적정 속도를 준수했을 때보다 대기 오염 물질은 더욱 배출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연료 사용량, 운항 거리 등 선박의 운항 정보를 활용하여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2의 양을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을 규제하는 탄소 집약도 지수 등의 강제성으로 인해서 전선종의 폐선 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이에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현존선의 운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에 맞춰 선박을 폐선하는 주기가 짧아지게 되고 선박의 수리나 개조와 같은 업무가 늘어나면서 조선 분야에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운산업의 경우에는 선박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규제를 충족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박을 발주하거나 운용 중인 선박을 지속적인 개조를 통해 규제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조선산업의 역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조선사를 통한 신조선 발주나 선박 개조 등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박 수리, 개조 사업을 포함하는 선박 생애주기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